아침 9시 회장이 출근을 하러 대문 앞까지 갔다가 두고 온 물건이 있어 다시 집안 거실로 들어섰을 때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왜 다시 왔는지도 까마득하게 잊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순간 말이죠. 그건 바로 3년째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 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반 위를 흐르는 그녀의 손가락, 음악에 완전히 몰입한 그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평소 말수도 적고 조용하기만 했던 그 가정부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이 끝나자 은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해. 그때 뒤에서 들려온 작은 소리에 은하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잠옷 차림의 회장과 눈이 마주친 순간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사흘 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은하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특별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가정부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 무얼하며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집에서 듣고 계시면 숫자 1을, 외출길이시면 숫자 1을, 근무 중이시면 숫자 3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흘 전 오후 2시 이은하는 강 회장 댁의 넓은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41살의 그녀에게 이 일은 이미 3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는 것.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은하 씨, 오늘 저녁 손님이 오시니까 거실 청소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박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은하를 내려다보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은 은하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은하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가 되자 강 회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부유한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아, 강 회장님 댁은 정말 깔끔하네요. 가정부가 일을 잘하나 보군요. 그들은 은하가 마치 투명 인간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은하는 바로 옆에서 꽃병을 닦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은하 씨, 차 좀 준비해 주세요. 박 실장이 또다시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몇 분이세요? 7분이요. 그리고 과자도 함께요. 은하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찻잔을 7개 준비하고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예쁜 접시에 과자를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하지만 차를 나르던 중에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한 손님이 갑자기 일어서면서 은하와 부딪힌 것입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 이런.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은하에게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하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깨진 찻잔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어머, 이런 일이. 가정부가 좀 조심했어야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구 하나 은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하 씨, 빨리 치우고 새로 가져오세요.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은하는 상처난 손가락도 신경 쓰지 못한 채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새로운 찻잔을 준비하면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눈물을 훔치고 다시 차를 준비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으니까요. 오후 5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은하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하 씨, 오늘 저녁은 회장님이 늦게 들어오시니까 간단히 준비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정장도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은하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은하는 자신만의 작은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만큼은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은하는 지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가정부의 진짜 모습을. 다음 날 아침 6시 은하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바라보며 그녀는 또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단정한 가정부 복장을 갖춰 입은 후 은하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강 회장의 아침 준비였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강 회장은 신문을 보느라 바빠서 은하의 인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은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갓 내린 커피. 강 회장이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커피 좀 더 진하게 내주세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강 회장의 짧은 지시였습니다. 네, 바로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은하는 다시 커피를 내렸습니다. 자신이 마실 차가운 물 한 잔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오전 9시 강 회장이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실 청소, 화장실 청소, 거실 정리, 빨래, 장보기. 끝이 없어 보이는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강 회장의 서재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서재는 정말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그리고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업라이트 피아노였습니다. 은하는 피아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봤었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틀거렸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피아노 위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건반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지면 안 돼. 이건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은하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하는 혼자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과 밥 한 공기. 언제나 그랬듯이 혼자였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왔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의 손녀 민지였습니다. 음대에 다니는 20대 후반의 아가씨였죠. 어머, 민지 양이 오셨네요. 박 실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계세요? 회장님은 오후에 들어오실 예정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피아노 연습하러 왔어요. 다음 주에 발표회가 있거든요. 은하는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피아노 연습이라는 말에 그녀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럼 서재에서 연습하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해요. 민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곧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는 부분, 틀리는 음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연주. 저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리듬이 너무 빨라. 좀 더 여유 있게.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연주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1시간 정도 연습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지는 같은 곡을 계속 반복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 짜증나. 왜 안 되는 거야? 민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어려운 곡이라서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4시 민지는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서 연습할게요. 민지가 떠난 후 은하는 다시 서재 청소를 마저 해야 했습니다. 피아노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악보를 정리하면서 그녀는 민지가 연습했던 곡의 악보를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쇼팽의 녹턴. 그 순간 은하의 마음속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악보를 덮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날 저녁 은하는 다시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오늘 들었던 피아노 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금지된 기억들이었습니다. 잊어버려야 해. 이제는 그런 꿈 꿀 자격이 없어. 은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일찍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회장님은 오늘 오후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재에서 연습해도 될까요? 내일 모레가 발표회인데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서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편하게 쓰세요. 은하는 거실 청소를 하면서 민지가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어깨가 처져 있고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곧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도 더 엉망이었습니다. 같은 부분에서 계속 실수가 반복되었고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아, 또 틀렸네. 민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청소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 감정이 전혀 없어. 그리고 페달 타이밍도 맞지 않고 1시간이 지났지만 민지의 연주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싫어. 왜 안 되는 거야? 마침내 민지가 폭발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피아노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걸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실장님, 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박 실장이 부엌으로 향하는 사이 민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가정부가 말을 걸어온 것이 신기했나 봅니다. 아, 네. 그냥 연습이 잘 안 돼서요.
민지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어떤 곡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은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쇼팽의 녹턴 2장조예요. 아시나요? 아, 네. 아름다운 곡이죠. 은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중간 부분에서 자꾸 막히시나요? 24마디쯤에서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거기서 자꾸 틀려요. 저, 그냥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서 멈추시는 것 같아서요. 은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음악을 아시는 거예요? 민지가 관심을 보이자 은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 조금. 그때 박 실장이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물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은하 씨가 제 연습 소리를 듣고 틀리는 부분을 정확히 맞춰서요. 신기해서요. 박 실장이 은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하 씨가 음악을 처음 듣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우연히. 은하는 손을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혹시 저랑 같이 서재에 가보실래요? 제가 연주하는 걸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자격이 괜찮아요. 그냥 들어만 봐주세요. 민지가 은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하는 어쩔 수 없이 서재로 따라갔습니다. 박 실장도 궁금했는지 뒤따라왔습니다. 민지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쳐볼게요.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하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세한 눈살, 작은 고개 흔들기, 손가락의 무의식적인 움직임. 박 실장이 그런 은하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민지가 예상대로 24마디에서 틀렸습니다. 아, 저기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더 천천히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왼손이 너무 강해서 멜로디가 묻히는 것 같아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페달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사용하시면. 은하가 말하다가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서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맞아요.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민지가 흥미진진해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은하의 조언대로 연주했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와, 정말 좋아졌어요. 민지가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박 실장은 계속 은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평범한 가정부가 이런 걸 알 리가 없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나 봐요. 민지가 뛰어나갔습니다. 박 실장도 따라 나갔습니다. 은하는 혼자 서재에 남았습니다. 피아노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방금 한 일이 위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이 말했어. 들킬 수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현관으로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왜 이렇게 일찍 왔지? 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피아노 연습하러 왔어요. 내일 모레가 발표회거든요. 아, 그렇구나. 연습은 잘 되고 있니? 네. 오늘은 정말 잘 됐어요. 은하 씨가 도움을 주셔서요. 은하는 서재에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하 씨가 우리 가정부 말이니? 강 회장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틀리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맞히시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박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신기했습니다. 은하 씨가 음악을 아시는 줄 몰랐는데
민지 양의 연주를 듣더니 정확한 마디 수까지 말하면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강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말? 네. 처음에는 저도 놀랐습니다. 강 회장이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은하는 황급히 피아노에서 멀어져 창가로 갔습니다. 은하 씨는 지금 어디 있지? 서재에서 청소 중이실 겁니다. 강 회장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은하는 창문을 닦는 척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 네, 회장님. 은하가 돌아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지가 그러는데 피아노 연습을 도와줬다면서요? 아, 그냥 조금만요. 별것 아닙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음악을 아시나요? 강 회장의 질문이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조금.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어서요. 어렸을 때? 네. 하지만 정말 기초적인 것만. 강 회장이 은하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냈지만 이런 면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피아노 좀 쳐보세요.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톤이었습니다. 민지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하 씨, 정말 궁금해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던데요. 은하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거절하자니 더 의심받을 것 같고 치자니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만 칠 수 있어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 회장이 피아노 의자를 당겨줬습니다. 은하는 어쩔 수 없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바라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너무 잘 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못 치는 척 할 수도 없고. 은하는 심호흡을 하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미뉴에트였습니다. 기초적인 곡이지만 그녀의 터치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조금 배운 실력이라고? 손가락의 움직임, 음의 강약 조절, 페달 사용법, 모든 것이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일부러 몇 번 실수를 했습니다.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박자를 약간 틀리기도 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래 안 쳐서 실수가 많네요. 은하가 연주를 멈추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잘 치시는데요? 민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실수를 했는데도 기본기가 남달랐습니다. 은하 씨,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요. 언제까지 배우셨는지요? 고등학교 때까지요. 그 후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만뒀습니다. 은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강 회장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혹시 전공하려고 했던 적은 없나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만. 그때 은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은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하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괜찮습니다. 몸이 안 좋으세요? 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에요. 그러시군요. 힘드시겠어요. 강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청소 마저 하겠습니다. 은하가 일어나려는 순간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은하 씨, 네. 시간 날 때 민지 연습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발표회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은하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정말 별로 아는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좋아졌어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고맙습니다.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저런 실력이 단순히 취미로 배운 수준일 리 없어. 그날 저녁 강 회장은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은하 씨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배경 같은 건 말이에요. 채용할 때 이력서는 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피아노 치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요. 박 실장도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지하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의 방에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이 발표회인데도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은하 씨, 어제 약속하신 대로 도움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요. 은하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따라갔습니다. 강 회장도 함께였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연습해야겠네요. 강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은하는 옆에서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레가토로, 여기서는 크레센도를. 하지만 민지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안 돼요. 왜 자꾸 틀리는 거예요? 민지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일이 발표회인데 이렇게 엉망이면 어떡해요? 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하지만 할아버지, 저 정말 부끄러워요. 음대생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치면. 은하는 민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지 양, 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순간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시범을요? 네. 그 부분이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은하가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이 부족해서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지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은하는 잠시 건반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쳐야겠어.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제의 조심스러운 연주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터치, 페달링, 다이내믹, 모든 것이 프로 수준이었습니다. 민지는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은하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음악에 완전히 몰입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지가 계속 틀렸던 24마디 부분. 은하는 그 부분을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연주했습니다. 곡이 끝나자 서재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은하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나서는 것 같네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 이게 어렸을 때 조금 배운 실력이라고요?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방금 연주는 웬만한 음대 교수 수준인데요. 민지도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선생님보다도 훨씬 잘 치시는 것 같은데요. 은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예전에 조금 더 배웠었어요. 조금 더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배우신 거 아닌가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은하 씨는 누구세요? 그때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박 실장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방금 은하 씨가 피아노를 쳤는데 강 회장이 설명하려는 순간 은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은하 씨. 하지만 은하는 서재를 나가버렸습니다. 강 회장이 뒤따라갔습니다. 은하 씨, 잠깐만요. 은하는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섰네요. 그게 아니라 은하 씨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은하가 자신의 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방금 연주를 듣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분명 전문 피아니스트셨어요. 그것도 상당한 수준이.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네. 저는 이제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은하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은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나요? 은하의 몸이 굳었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정말 유명했던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이은하라는. 혹시 그분이 은하 씨인가요? 은하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강 회장은 문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왜 가정부로? 위층에서는 민지와 박 실장이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가정부가 그런 실력이었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체 은하 씨는 누구일까? 그날 밤 강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들었던 은하의 연주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야. 강 회장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음악 잡지를 뒤졌습니다. 10여 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1시간을 뒤진 끝에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잡지 표지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신성, 피아니스트 이은하. 사진 속의 여성은 분명 지금의 은하였습니다. 10여 년 전이라 더 젊어 보였지만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국제 콩쿠르 우승을 차지한 이은하. 클래식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며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정말 그 사람이었구나. 강 회장은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습니다. 몇 년 동안 은하는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1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은하, 갑작스러운 연주 활동 중단 선언.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대를 떠나. 개인적인 사정. 강 회장은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일찍부터 은하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올라온 은하는 강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은하 씨, 앉으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하는 불안해하며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잡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진, 은하 씨죠? 은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 콩쿠르 우승자 이은하. 바로 은하 씨가 그분이죠? 저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어제 연주를 들어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맞아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피아니스트였어요. 강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나니 실감이 났습니다. 말도 안 돼.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죄송해요. 숨겨서. 아니에요.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왜 그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그때 민지가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이야기를? 민지는 테이블 위에 잡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은하 씨 아니에요? 맞아. 민지야, 은하 씨는. 정말요? 정말 이 사람이 은하 씨라고요? 민지가 잡지를 들고 은하와 번갈아 봤습니다. 네, 맞아요. 은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국제 콩쿠르 우승자가 우리 집 가정부라니. 박 실장이 소음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실장님, 은하 씨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대요.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박 실장이 잡지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저는 이은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어요. 은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3년 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니. 박 실장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민지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10년 전에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팔아야 했고 연주 활동도 중단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요. 그런 일이 어머니도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지금도 요양원에 계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을 하다가 이 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은하 씨, 강 회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런 재능을 묻어두기에는 재능이 뭐 하겠어요. 현실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어요. 은하의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 분한테 함부로. 괜찮아요. 민지 양은 잘못이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음대생이라고 으스대면서 정작 은하 씨보다 못하면서 그런 말하지 마세요. 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그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예전 일은 다 과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 회장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그날 오후 강 회장은 은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은하 씨,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은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수많은 집 중에서 왜 하필 여기를? 은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어요. 정말로요? 강 회장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건 아닌가요? 은하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 회장이 서재 한쪽에서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은하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강 회장과 한 여성이 콘서트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 아내였어요. 1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죠.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는 클래식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피아노 연주를.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은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은하라는 젊은 피아니스트였죠. 회장님, 아내는 은하 씨의 모든 연주회에 다녔어요. 매번 감동받아서 돌아왔죠. 강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연주회. 아내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은하가 흐느꼈습니다.
기억나세요? 10년 전 봄 세종문화회관에서의 연주회. 네, 기억해요. 그날 아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하셨어요. 은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셨어요. 언젠가 그 피아니스트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사과를 해요? 저 때문에. 부인께서 마지막까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강 회장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 씨 덕분에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설마 그 이은하가 우리 집 가정부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강 회장이 다른 액자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그 액자에는 연주회 팜플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하의 마지막 연주회였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거예요. 은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네, 저는 정말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문에서 부인 보고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강 회장님이라는 이름을 보고, 아, 혹시 그분이 제 연주회에 자주 오시던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네, 처음에는 확인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자리가 필요했고, 은하가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일하면서 부인의 흔적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흔적들을요? 서재에 있는 클래식 음반들, 피아노 악보들, 그리고 제 연주의 팸플릿도.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음악을 그만둔 게 은하 씨, 부인께서 그렇게 좋아해 주셨는데 저는 포기해 버렸으니까요. 강 회장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계속 일한 건가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인을 기억하는 것. 은하 씨. 하지만 회장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3년 동안. 네. 그런데 이렇게 들켜버렸네요. 강 회장은 잠시 말없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은하 씨,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포기하는 걸 가장 싫어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늦지 않았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하 씨의 재능은 여전해요. 어제 연주를 들어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회장님, 아내를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해보세요. 은하의 눈에서 새로운 빛이 흘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은하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10년의 공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강 회장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은하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강 회장과의 대화 이후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슴 한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올라가니 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 어젯밤 잠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찍? 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민지 발표회 가실 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꼭 같이 가고 싶어요. 그때 민지가 내려왔습니다. 발표회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 씨,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민지 양. 아니에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런 대단한 분인 줄. 은하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 양, 저는 그냥 은하예요. 예전 일은 정말 과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발표회에만 집중하세요. 연습 많이 했잖아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 씨, 혹시 발표회 끝나고 제게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피아노를 더 잘 치고 싶어요. 은하 씨처럼. 은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강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은하 씨, 민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요? 네.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은하 씨 같은 실력자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은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10년의 공백도 극복할 수 있어요. 어제 연주를 들어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오후에 열린 민지의 발표회장. 은하는 관객석에 앉아 민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연주였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가 무대에서 관객석을 향해 인사할 때 은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은하 씨. 입모양으로 말하는 민지를 보며 은하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은하 씨, 정말 생각해 보세요. 네, 다시 시작하는 건 말이에요.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려워요. 당연히 두려우시겠어요. 하지만